만약 이 비밀을 60살이 넘어서도 모른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단 1년만 더 일찍 알았다면 앞으로 10년을 훨씬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작은 스킨십만으로도 설렜던 사이가 이제는 서로 손끝조차 스치지 않는 거리로 멀어져 버린 이유.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가 아마 충격일 겁니다. 사실 당신의 몸속에서 매일 조금씩 당신의 남성성을 갉아먹고 결국 아내와의 사이마저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숨은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놈이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라고 핑계대며 당신 스스로도 점점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60대 남성분들을 진료하며 아내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믿었던 분들이 단 몇 주 만에 눈빛도 자신감도 침대 위의 모습까지 완전히 되찾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봐왔습니다. 약도 수술도 거창한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남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 5분 투자로 다시 살아나는 5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숫자 1을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남성 기능이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나이 탓일까요? 만약 나이만 문제라면 왜 어떤 분들은 뻘심살이 넘어서도 새벽마다 등산을 가고 아내와 손잡고 여행 다니며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 걸까요?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진료해본 결과 문제의 핵심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의 혈액순환 상태에 있었습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중요한 호르몬들을 전신으로 실어나르는 강과도 같습니다. 이 강이 막힘없이 흐르면 온몸 구석구석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막히거나 흐름이 약해지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발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충분히 모이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이루어지는 매우 생리학적인 현상일 뿐이죠. 그런데 혈액순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서 더 교묘하게 작동하는 또 다른 주범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특히 교감신경은 스트레스, 불안, 혹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만으로도 강하게 작동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결국 피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몸은 흥분 대신 방어태세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전에 광주에 사는 68세 정철수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철수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가벼운 달리기를 하고 아내와 요리도 함께하며 웃음이 끊이질 않는 분이었어요. 반면 그의 사위인 52세 윤재훈 씨는 늘 피곤하다며 식욕도 없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죠. 두 사람 모두 나이는 다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혈액순환과 자율신경의 균형이었습니다. 정철수 씨는 호흡 운동과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매일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루틴으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왔습니다. 반면 윤재훈 씨는 피곤하면 무조건 약이나 보조제를 먼저 찾았지만 근본 원인을 풀지 못해 점점 더 몸이 지치고 기운이 떨어졌던 거죠.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 보조제를 먹거나 약에 의존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살리지 못하면 남성 기능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남자의 몸은 단순히 피가 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마음과 몸이 함께 풀어져야 하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작은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약도, 수술도, 큰돈도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혹시 설마 이걸로 되겠어? 하신다면 그 생각 때문에 이미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는 남성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요즘 괜히 불안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도 안 오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안 풀려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이라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럴 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평소 숨쉬는 방식을 한 번이라도 의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숨쉬기야 누가 못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숨을 쉰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숨의 방식입니다.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혈관, 호르몬, 그리고 남성의 자신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대구의 66세 박영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며 기운이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는 혈압도 정상, 심장도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가슴으로만 짧고 빠르게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 빠지면 무의식적으로 가슴으로만 얕게, 빠르게 호흡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곧바로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왕창 쏟아내죠. 그 결과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 특히 남성 기능은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숨을 쉰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내려가고 대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살아나며 혈관은 넓어져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에게는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중요한 호흡법을 제대로 해본 분이 정말 적다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혈관을 넓히고 남성 호르몬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지치고 남자다움이 사라진 것 같을 때일수록 가장 먼저 숨부터 바꾸셔야 한다고요.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게 바로 4대 7, 8 호흡법과 복식 호흡입니다. 먼저 4, 7, 8 호흡은 아주 쉽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췄다가 입으로 8초간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하루에 5번만 반복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박영준 씨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신기하게도 아침에 눈 뜨는 게 다르네요. 예전엔 아침마다 무거웠는데 지금은 몸이 가볍고 기운도 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이 호흡은 단순해 보여도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적당히 자극되어 몸에 활력을 주지만 숨을 멈출 때 균형이 잡히고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강하게 작동해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 분비되는 게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벽의 민문이근을 이완시켜 피가 남성의 중요한 부위로 몰리도록 돕는 발기에 숨은 주역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호흡 훈련을 하면 심박수, 변이도도 함께 좋아집니다. 심박수 변이도가 높다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남성 기능의 회복과 직결됩니다. 여기에 복식호흡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복식호흡은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쉬는 법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횡격막이 움직이며 내부 장기들, 특히 전립선과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합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지고 스트레스도 크게 완화됩니다. 반면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 몸이 항상 경계태세에 놓여 숙면도 어려워지고 결국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식호흡은 처음엔 쉽지 않지만 한 손은 가슴 위에 다른 손은 배 위에 얹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연습하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엔 4, 7, 8 호흡을 5번, 밤엔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 해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코르티솔은 빠르게 낮아지고 그 빈자리를 테스토스테론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꾸준한 호흡은 뇌의 구조마저 바꿉니다. 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져 감정 조절이 쉬워지고
심지어 발기부전 개선 효과까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잘못된 호흡은 하루 종일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고 남성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올바른 호흡을 익히면 약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값진 천연 치료제가 되는 셈이죠. 하루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한 번이라도 4, 7, 8 호흡을 해보세요. 배에 손을 얹고 눈을 감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지금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에 공개할 더 놀라운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꼭 남겨주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혈액순환의 비밀은 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아마 지금껏 아무도 똑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몸에는 단 2군데의 작은 혈자리만 잘 눌러도 남성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기계가 점점 느려지고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많은 남성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작은 혈자리를 제대로 자극해주기만 하면 몸 안의 혈류는 다시 강하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자리는 바로 인드 태충혈입니다. 발등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발가락 끝에서 약 몇 cm 위쪽에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자리를 간과 깊이 연관된 중요 혈자리로 보았습니다. 간은 단순히 해독만 하는 장기가 아니라 혈액을 저장하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태충혈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간 기능이 더 원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의 중요한 부위로 피가 강하고 자연스럽게 공급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혈자리는 기합곡혈입니다. 손등에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뼈가 만나는 곳에 오목한 부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눌렀을 때 제일 아픈 지점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대장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온몸의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혈자리를 하루 3번, 한 번에 1분 정도 눌러주기만 해도 막힌 혈관이 뚫리고 통증이 줄며 남성의 활력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저는 얼마 전 부산에 사는 67세 이병수 씨를 진료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내 옆에만 가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괜히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밤 태충혈을 3분씩 꾸준히 눌렀습니다. 딱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온 이 씨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반짝였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원장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침에 반응이 돌아오니까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네요. 혈액순환이 발에서 시작되어 손을 거쳐 심장, 뇌,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혈압이 안정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2 혈자리를 동시에 자극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의 혈관 수축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깨어나면서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이 상태에서야 비로소 남성의 본능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게 누르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힘껏 누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혈자리는 문처럼 살포시 열어야 하는 곳이지 억지로 부수는 곳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세게 누르거나 오래 누르면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밤 자기 전 2서 3분간 태충혈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낮에는 휴식 시간마다 가볍게 합곡혈을 자극해주는 것입니다. 오래 누를 필요도 힘껏 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황금 습관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자의 활력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아연이나 각종 영양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무심히 지나치는 한 가지 미네랄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다른 걸 열심히 해도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들어본 것 같지만 왠지 낯설고 실감이 안 나시죠? 놀랍게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몸 안에서 단순히 피로 회복을 돕는 미네랄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스위치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라이디히 세포라는 아주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바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반드시 충분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를 먹어도 남성 호르몬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남성의 약 72%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유독 힘이 떨어지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단순히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기부전, 피로, 불안, 불면증까지 모두 마그네슘 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혈관 속 평활근을 풀어주어 피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즉, 혈관이 열려야 피가 남성의 중요한 부위로 충분히 가서 남자의 본능적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마그네슘이 다 같은 마그네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중에 가장 흔히 파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옥사이드인데 가격은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고작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00mg을 섭취해도 실제 몸에 들어가는 양은 4mg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반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같은 형태는 흡수율이 무려 80%에 달하고 위장에도 훨씬 자극이 적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효과를 보시려면 반드시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인 남성 기준 권장량은 하루 350mg 정도지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더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먹는 시간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에 섭취하면 마그네슘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돕기 때문에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해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마그네슘을 고용량의 칼슘과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피곤이 가시지 않고 밤에 숙면이 잘 안 되고 자꾸 활력이 줄어드는 기분이 드신다면 무작정 노화 탓으로 돌리기 전에 꼭 마그네슘 상태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올바른 마그네슘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보충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잠은 그저 쉬고 피로를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잠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분들에게 이 시간대는 건강과 남성의 자신감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 10시 이후부터 몸속에서 활력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새벽 2시 전까지가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 있거나 얕고 끊기는 잠을 잔다면 몸은 가장 중요한 회복 기회를 송두리째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원래 잠이 얕아졌다고 단정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방해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을 뿐이죠. 우선 가장 큰 적은 블루라이트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빛은 뇌를 자극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만 오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분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V를 보다 보면 잠이 올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TV를 오래 보면 오히려 뇌가 깨어 있어서 잠은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스크린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뭘 하면 좋냐고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맛있는 음식, 반가운 사람의 전화 한 통, 혹은 날씨가 좋았던 것. 이렇게 글로 적는 순간 뇌는 긴장 모드에서 벗어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몸을 이완시키기 시작합니다. 또한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켜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살짝 풀어준 뒤 마지막에는 478 호흡법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뒤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이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를 조용히 진정시켜줍니다. 이걸 매일 밤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천천히 뛰며 깊은 잠이 마치 자장가처럼 찾아오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햇빛을 보는 시간입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최소 15분만 햇빛을 쬐면 그 빛이 몸 안에서 멜라토닌 원료로 전환되어 14시에 8시간 뒤에 분비됩니다. 즉, 아침 햇빛을 잘 받아야 밤에 자연스러운 졸림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저녁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카페인은 적어도 6시간 전에 끊어야 합니다. 대신 멜라토닌이 풍부한 타트 체리 주스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모여 밤사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극대화하고 온몸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혹시 요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깊은 잠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명을 일찍 끄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도 다시 깊이 자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리고 다음에 공개할 마지막 황금 습관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3을 꼭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황금 습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몸 안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을 잘 모릅니다. 그게 바로 몸 곳곳이 서서히 막히고 굳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막힘은 큰 병이 아니라 마치 물살이 약해져 강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몸 안에 순환이 더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뭉치고 하루 종일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혈액순환과 신경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바로 혈자리 마사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단 2군데만 제대로 풀어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살아나고 전신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비밀의 혈자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풍지혈지가 견정혈입니다. 먼저 풍지혈은 뒷목, 두개골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30초간 살포시 눌러주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머리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눈의 피로가 줄며 깊은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뇌로 가는 혈류의 관문 같은 곳입니다. 이 관문이 열리면 뇌가 맑아지면서 집중력과 활력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정혈은 어깨 윗부분 중 가장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날씨가 변할 때 특히 피로가 고스란히 쌓이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를 살짝 눌러주고 마사지하면 쇄골 및 큰 혈관들의 압박이 풀리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몸 전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견정혈을 풀어주면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지며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풍지혈과 견정혈을 각각 따로 풀어도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풀어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혈을 함께 자극하면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모든 혈류 통로가 한 번에 열리면서 혈액순환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그냥 미신 아니냐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수천 년간 검증된 동양의학 원리에 현대 해부학과 신경생리학적 지식이 결합해 만들어낸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2분만 풍지혈과 견정혈을 자극해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목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고 전신의 활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두 혈자리를 자극하면 수면의 질도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고 깊은 숙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숙면은 다시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부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귀입니다. 사람들은 귀가 작고 단순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귀에는 무려 200개가 넘는 혈자리가 존재하며 우리 몸 전체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는 마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거꾸로 말려있는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귀의 가장 아래쪽, 즉 귓불이 머리에 해당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몸통과 다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귀에는 몸 전체의 미니 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귀를 자극하면 각 장기에 대응되는 반응이 즉시 나타납니다. 특히 남성 기능과 관련된 혈자리들이 귀 주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귀 뒤쪽의 오목한 부위에는 신문혈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신장의 기능을 돕고 몸의 원기와 활력을 끌어올려줍니다. 또 귓불 중앙 부분은 내분비계와 연결되어 있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귀의 윗부분은 교감신경에 과잉 흥분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귀 마사지는 단 10분만 제대로 해도 1시간 전신 마사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작은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귀 마사지의 정확한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귀 마사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으로 귀 전체를 감싸준 후 위아래로 20번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귀 주위의 혈관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잡고 원을 그리며 살짝 아래로 당겨줍니다. 귓불은 단순히 살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분비계와 깊이 연결된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귀 뒤쪽의 신문혈 부위를 검지손가락으로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이 부위는 신경계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심지어 남성 기능 회복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귀를 완전히 덮고 시계 방향으로 3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귀 전체가 점점 따뜻해지며 얼굴에 열기가 오르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온몸의 혈관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귀 마사지를 하면 하체 쪽으로 흐르는 혈류가 활발해져 집중력과 기억력은 물론 남성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귀 마사지는 단순히 혈류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올려주고 림프 순환을 개선해 각종 염증이나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귀 마사지를 자주 하신 분들은 손발이 따뜻해지고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귀 마사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안의학적 요법입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각각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도 몸 전체의 변화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 마사지를 할 때 너무 세게 누르거나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효과를 보려고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자리는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마치 문을 살포시 여는 것처럼 눌러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루 단 몇 분, 목, 어깨, 그리고 귀를 꾸준히 돌봐주기만 해도 여러분의 몸속 순환 시스템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마음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면 여러 방법이 제대로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것을 시너지마라고 부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제자리를 찾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듯 우리 몸도 올바른 습관들이 서로 연결될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혈자리를 눌러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몸은 마그네슘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며 숨쉬기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호흡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고 그 깊은 잠 속에서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가 재생되고 혈관이 젊어집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이어져 결국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복원력의 고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2분의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나이대, 같은 고민을 가진 2 남성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온갖 영양제와 마그네슘 보충제만 의지했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매일 혈자리 마사지를 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고 잠들기 전 감사 일기에 단 몇 줄이라도 적었습니다. 단 6주 만에 그의 얼굴빛과 눈빛, 그리고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분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했고 다른 한 분은 다시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실처럼 연결되면서 어느 날 문득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광주에 사는 이창수님, 72세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눈빛은 피곤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원장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분은 무려 5년간 아내와 손끝 하나 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이상 남편으로서 존재하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했던 건 그분의 눈물 섞인 고백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시도를 계속 이어간 그의 용기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태충혈과 합곡혈을 눌렀습니다. 시간 맞춰 마그네슘을 섭취했고 밤마다 478 호흡법으로 몸을 가라앉혔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병원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감각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변화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3주가 지나자 그는 귀 마사지를 일상에 더했고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6주째 되는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어젯밤 아내와 다시 같은 이불 속에서 꼭 끌어안고 잠들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없이 그냥 우리가 예전에 우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셨죠?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그저 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조금씩, 매일, 꾸준히.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혈액순환이 남성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 숨쉬는 법 하나로도 호르몬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태충혈, 합곡혈, 풍지혈, 견정혈, 귀 마사지까지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마그네슘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돕고 깊은 수면이야말로 젊음을 되찾는 열쇠라는 것. 나이는 단순한 숫자입니다.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가 넘었어도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태충혈 자리에 손가락을 올려 살포시 30초만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몸에게 나는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 형제 혹은 남편에게 보내주세요. 때로는 아주 작은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대화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비밀을 나누고 싶다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늙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현명하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삶의 매 순간을 자신감과 에너지로 채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